네, 대통령의 이제 그 환빠 논쟁이 얘기하기 앞서서 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개혁 사항을 하면서 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관 보고를 생중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 선진국에서는 뭐 이제 뭐 총리가 나와서 이제 뭐 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총리가 막 이렇게 막 의원들이랑 논쟁하고 의회 나가서 막 싸우고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원과 뭐 대통령 간의 어떤 설정 같은 것도 그대로 송출되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아직까지 좀 권위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글쎄요, 이제 조금 이제 미국 같이 좀 이렇게 의원들이나 여러 이제 일종의 좀 선출직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된 임명된 권력들이 대통령과 이제 맞서고 티키타카 하면서 막 이렇게 드립 날리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뭐 요 정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거 문제까지 이제 이제 논쟁이 이제 촉발되면서 대통령이 조금 이런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코너에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교되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일단은 뭐 군주론을 보고 이제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동양의 여러 가지 이제 사상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는 좀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실무자라든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걱정스러우고 조금 어설픈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 환빠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막 다시 한번 뜨게 되면서 이제 역사 갤러리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동안 이제 그쪽에서 약간 드립과 어떤 조롱과, 어차피 드립과 조롱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환빠라고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세요. 그럼 이제 환빠들의 주장이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있는 사실, 그러니까 유물적으로 나온 사실 반과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뇌피셜적인 거 반을 섞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저는 역사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뭐 교수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일반인 치고는 좀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교묘하게 섞여서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한다던가 어떤 사상적인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환빠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무조건 100%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전에 지금 7000년 전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한민족의 역사가 문헌으로 이렇게 문명을 이룬 지 900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환웅이 다스리던 나라가 또 이제 4000년 있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3000년, 그 다음에 고조선 2000년, 이렇게 역사라고 우기는 아주 집단인데, 유무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만주와 이제 요하 일대는요, 예전에 그만큼의 인구 부양력이 없었고, 그렇게 난리치고 막 백제보다 영토가 진짜 뭐 10배 정도 넓었던 고구려도 인구가 백제랑 비슷했고, 거나 백제가 더 많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인구는 200에서 300만은 보는 거고요. 백제는 400에서 500만은 봐요. 밑에 신라도 한 400만 명 정도 보고요. 그러니까 영토가 훨씬 넓은데 고구려랑 백제랑 인구가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연나라도, 중국 문헌에 보면 연나라도 인구가 뭐 그렇게 많다라고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빠들이 주장이 되려면 그쪽 지방에 이제 만주나 동북 삼성 지역이 예전에 부터 인구 부양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구가 없는 곳에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문명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조선 우리가 이제 신라 상대로 중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한 700년대 이제 600년대 7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한민족의 헤게모니는 이게 무당들이 통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세기 이제 8세기 이제 거의 통일신라 넘어가면서 이제 불교로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불교가 공인 532년인가 6년인가 아무튼 그때 뭐 불교가 공인되었어도 거의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불교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각광이 받고 이제 이 나라의 종교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은 거고 그 전까지는 통일신라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한민족이 이제 무당이 이제 다스리던 사회였는데 그렇다면은 더 위에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샤머니즘에 관한 유물이 굉장히 그런 환빠들이 얘기하는 곳에서 이제 널리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유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만주랑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무당들 이제 우리 방울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뭐 청동거울이라든지 이런 유물이 굉장히 이제 그 극소수에만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어느 역사학자도 얘기 안 해줬던 부분이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 들으세요. 머리 한번 한 대 빡 얻어 맞으실 거야. 이럴 거야. 자, 그럼 무당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뭐 탱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텐산고원 이제 동쪽으로부터 이제 바이칼호수라 이제 초원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나와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북방의 샤먼들이 끌고 와서 이 땅을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 이제 이 한민족의 권력을 새로 잡았던 지배 계층이요. 그 전에도 탱글이라 부르고 이제 텐산에서 넘어온 그런 집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남쪽에서 우리가 순다랜드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진 땅인데 순다랜드라고 불리는 땅에서 이제 중국 남쪽 해안가에서 대만을 이어서 이쪽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었고 그 온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분파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 한쪽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배층은 이제 진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북방 샤먼들은 이제 와서 이제 고조선 쪽에서 쭉 정착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우리가 고조선을 단군을 이제 무당이라고 널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그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의 방울이라든지 청동고울이라는 일괄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동북아시아에서도 거의 이제 나오지 않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런 지배계층의 뭐 어쨌든 간에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12개 연합 부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환파들이. 그러면 각 부족의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중앙집권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각각의 어떤 세력들이 연맹체였을 거 아니야. 그 연맹체마다 각각의 왕과 부족장이 있었을 거고 그 왕과 부족장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걸로 이게 유물로서 입증이 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건물지도 건물지는 그래 오래된 역사니까 안 나온다고 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뭐냐면 철기라든지 청동이라는 유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환빠가 이렇게 역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환단고기는 그거를 이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거를 근데 환빠를 믿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달 민족이 할아버지가 더 위에 환희 환호 한백엄이 없었다. 저는 그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신화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냥 한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 세력이 정말로 강했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옛 문헌 중국 사설도 그렇고 우리 옛 문헌에도 이런 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환단고기는 일단은 뭐 그슬이 환단고기 내용을 떠나서라도 유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거랍니다. 그러면 또 반박하는 인간들이 뭐 나올 거야. 뭐 평양에는 뭐 지금 평양이 아니고 뭐 옛날에 뭐 삼국사기에
별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반도에 있는 지명이 중국에도 있다는 등 아주 또 반박 가능한 아주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는 반박이 가능한 아주 개쌉소리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제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저기 권위 있는 거로 하려면 청동 그러니까 무당들 유문이 나와야 돼요. 무당들 유문이 안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수메르 민족이 무슨 수미리국이었다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인디안 그게 이제 온돌 문화로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캐나다의 유적에도 온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민족이 문화였다고 해서 이 한민족들이 이제 아메리카를 정복했다 이딴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주 헛소리를 찌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배우가 누구냐? 그 배우가 류 라이트 그게 아니고요. 증산도 계열의 이제 우리 민족 정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초를 당하고 이제 이 단군 얘기도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게 메이저로 이게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원식민지 시대 여러분 원 간섭기가 아니에요. 원식민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원 간섭기라 가리키지 개 쌉소리인 거야. 원식민지였어 우리나라는요. 식민지였는데 자치권을 보장받았을 뿐인 거고 원식민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나왔던 거고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세 문서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씨준 할머니 씨를 주신 할머니란 그런 어떤 아주 유구한 어떤 그런 갈래가 나온다. 신의 갈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서에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문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여신에 대해서가 나와 있어요. 여신에.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박이 너무 가능한 거야. 무당들 세계에서도 단군 할아버지 왕국에 대한 그런 계보도 쫙 있잖아. 그 환단곡에 보면은 배달 왕조의 뭐 1대 배달국 황제, 2대 배달국 황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군문서에. 군문서에 없으면 당연하죠. 이 군문서가 이 한민족의 원류인데 군문서가요. 한민족의 원류야, 원류. 우리네가 공부하고 우리네가 옛날부터 고대에서 믿었던 시인의 이름이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백에 이제 물할머니, 물할아버지라는 거 있어. 그게 뭐야? 하백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는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 신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소선어에 관한 거는 거기 우리 군문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세계를 주무르고 했다 그러면 우리 군문서에 나와요. 예?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환빠 논쟁을 여러분 이렇게 저는 뭐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도 저는 다 뭐 지금 얘기하기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우리 무당들이 이것도 환빠를 믿고 있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군문서에 없어요. 군문서가 어떤 문서야? 우리가 대대로 몇천 년 동안 구전대에서 내려온 문서란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예전에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배달국의 어떤 여러 황제라든지 뭐 치유천왕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영역인 건 거지. 그분들이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고조선도 마찬가지인 거야. 고조선도 그냥 일련이 저거 한 거예요. 중국이랑 그 지기 싫어서 중국보다 연대를 끌어올린 거고 그러려면은 진짜 기원전 15세기, 기원전 20세기 청동방언이나 이런 게 유물이 나와야 돼요. 없어요. 지금 기껏해야 청동 유물 나오는 게 가장 연대가 깊은 게 6세기, 7세기예요. 기원전 6세기, 7세기 유물이 만시대 거, 이제 열국시대, 밑에 진국이라 그러지, 그때밖에 안 나와요. 더 고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원전 최소한 10세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지배계층의 유물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온다니까? 나와야죠. 왜냐면 중국은 이제 청동 유물을 최소 은나라 때부터 사용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전파됐을 거 아니야. 막말로 같은 민족이라며 수미르국이라고 저기 같은 한빠잖아. 그 유물이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청동 유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거기다 한빠가 왜 나와? 중국에도 이런 방울이 안 나와요. 뭔 소리? 옛날 중원이라고 하는
옛날 중원이나 하고 하는 지역에 방울이 안 나온다고 청동골도 안 나오는 거고, 홍산문화에서는 나오지. 홍산문화가 오래됐으니까 그게 진실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그러면은 은허에 있는 유물이 더 후대 유물이잖아. 요즘 홍산문화가 더 오래된 거니까 최소한 뭐 500년에서 최소한 1000년도 그러니까 많이는 보면 1000년이고 최소한 500년도 앞섰다고 보는 거잖아. 홍산문화에서는 나와. 그래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어회 옛날에 쭈건이랑 얘기하는 은어에서 이게 옥이 나와야 되는 거고 부채가 아니, 방울이 나와야 되잖아. 은어 유적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집에 그 중국이랑 다 우리나라가 고대에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야. 유물은 저 거짓말을 안 해요. 뭐 건물의 기단이 건물터는 없을 수가 있어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없을 수는 있지만 안 그렇다니까. 응? 홍산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지. 홍산문화를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북방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순다랜드 얘기했잖아. 순다랜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든 거야. 북방의 유물이랑 괴를 좀 달리해요. 왜냐면 옥이나 여러분 구슬이나 이런 거는요 남방 문화예요. 남방. 옛날에 이렇게 유물로 보면은 그런 우리가 교육가에서도 교육을 했잖아. 그런 원료나 안료라든지 이런 구슬이나 그런 게 어디서 왔냐면은 예전에 아제르바이잔 터키에서 넘어와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도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거야. 이거는 이렇게 그런 유물 계통학적으로 굉장히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홍산 문화는 남방 문화예요. 남방 문화. 순다랜드에서 중국을 거쳐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북방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나만큼 알고는 좀 시부렁거려 인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죠. 근데 여러분 재밌죠. 제가 얘기하는 거 주구주구 얘기 재밌지. 점도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점 보실 분들 연락하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1년기도 접수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차 홍수매기 접수 받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짜 다음 편에는 이제 신년 운수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방송 보니까 어때요? 저 정말 대본 없잖아요. 이 대가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잘 보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